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장 대표를 향해서 페이스북을 하나 썼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가 많았다. 이러면서 치하를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그런 걸까요? 그동안 한 전 대표의 그런 어떤 그 언어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그 행동 패턴을 보자면 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손님인 거죠. 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부 또 어떤 평론하시는 분들은 결국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데 어제 박 의원님이 어떤 다른 분 소개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언론에서 뭐라 그러지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 해갖고 뭐 장동석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언론이 자꾸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보수 다 망한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가 단계를 문제 삼아서 한동훈을 어떻게 하기 굉장히 힘든 분위기는 만들어진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동훈의 어떤 전략이랄까 약간 통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그냥 장동혁 대표한테 손을 내밀긴 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필리버스터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거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약간 쭈뼛쭈뼛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 장동혁 대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됐고 오늘 아침에는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인근에서 환경공무원들과 거리 청소를 한 뒤에는 완벽한 거절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변화를 말씀드렸고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그림도 아직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아니다. 무슨 지금 우리 할 거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선을 그을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장동석 연대라는 프레임을 거부한 거죠. 지금 그럴 때 아니다. 그리고 개혁신당하고도 사안별 공조는 모르겠으나 무슨 정치적 연대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표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저런 뭐 메시지 또 행동의 패턴 이런 걸 저는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강성 지지층들의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의 한동훈에 대한 반감을 흡수하면서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거나 거기서 유화적 제스처로 나가면 본인 지지 기반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거 맞죠. 그 손을 잡지도 않을 뿐더러 단계 시판 관련된 그 당내에 이 절차도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속도 조절을 좀 할 가능성은 있죠. 애초에는 이제 연내에 다 끝낼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고 지금 윤리위원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되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그 장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동안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 나오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또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어떤 지위가 좀 흔들리던 거 이게 일시적으로 좀 진정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비판하던 그 당내의 목소리도 약간 관망세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한 50여 명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경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변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약간 이중적인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변화 혁신의 혹은 확장의 모습을 일정하게 보이되 지금 이른바 친한계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달라. 근데 사실은 두 개는 약간 모순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된 두 가지 방향을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기반과 입지, 향후의 전망, 당내에서 이런 걸 봤을 때 쉽게 한동훈 대표나 이른바 친한계와 뭐 화해 이런 방향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계속 저런 이제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당내에서 이걸 좀 중재하자. 이제 이런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적극적으로 그런 게 표면화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국민의힘의 갈등, 내부 당내 갈등의 수위가 아직 최고조가 아니다. 더 나음을 최고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2년 그렇게 권고했을 때 최고조인 것 같았는데 아닌가요? 아니죠. 아직 남았네요. 네, 그거 2년을 확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해놓고 윤리위원장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좋아 빠르게 가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느닷없이 그거에 대한 반발도 컸지만 또 왜 그 북콘서트도 하고 저는 사실은 그 북콘서트의 그 팬들이 북은 아니고 그냥 콘서트였습니다. 아 그래요? 연말 콘서트였어요. 아 연말 콘서트였구나.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24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은 바로 그 콘서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느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 작용이죠. 서로가 어쨌든 경쟁을 하면서 뭔가 당을 이렇게 결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내용을 보면은 적극적이진 않아요. 좀 마지못해 이런 냄새가 나요.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건데 자기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 계획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제거하고 개혁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연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거의 뭐 그 소위 그 손을 내미는데 손을 내치는 모습까지는 보이는 것이 자기한테 마이너스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내로 그게 안 되고 속도 조절한다고 지지부진 가다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단칼에 내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한동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줄 파장이 어떤 거라는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리고 당 내부가 지금 완전히 장동혁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물론 최고위원들 지방선거 나갈 사람 공천 받을 사람 몇몇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 초선들도 또 모이고 뭐 그런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연말에 하려고 그랬듯이 아주 그냥 그 선을 긋는 그런 어떤 극적인 조처를 하면은 소위 보수에 상당히 그 우호적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일종의 이제 명분 축적용 이 화해 제스처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했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혀야 돼요. 지금. 그래 그렇게 올라가지. 해서 피해자 소사가 축적이 돼야 당내에서 이제 다른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한동훈의 이미지는 뭔가 이게 피해자 이미지가 아니에요. 너무 절대로. 승리자. 네, 너무 승리자 이미지고 너무 엄친아 이미지고 너무 이게 뭐 강남 본인이 냄새. 예, 그쵸. 그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막 이렇게 파이팅하던 그런 이미지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 수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뭘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어요.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한계의 결속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공고한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좀 길게 보고 이 문제를 봐야지. 그래서 저는 저런 메시지를 낸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더 이상 갈등을 확대하지 말자라는 게 뭐 국민의힘 전체를 위해서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박원석 의원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이미지에서 물을 빼야 될 게 엄친아 강남 검사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동안 굉장히 실력 발휘를 했어요. 알아요. 한동훈 하면 진짜 똑똑하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기둥 같은 일을 할 사람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은 아는데 제가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그의 그 대응 태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억나세요? 탄핵당하는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에서 난리가 났는데
의총. 거기서도 그냥 맞아야 되는데 내가 투표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내가 계엄했으니까. 내가 계엄했습니까라든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거하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 근데 참고로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걸 많이 하나 봐요. 언론인들과도 뭐 으쌰으쌰하면서 소통이 있고. 그런가 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김병희 원내대표도 이 내용 조금 들으셔서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와중에 지난주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MBS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자체 조사한 건데요.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평가가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진 59%로 집계가 됐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3%포인트면 엄청 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한다는 그런 추세는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통일교, 뭐 또 김병기 이렇게 여권 입장에서 조금 뭐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뭐 그런 영향일 거고. 그러나 이제 저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취임 6개월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60%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대통령실 중심의 구설 같은 건 별로 없어요. 네.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뭐가 일어나고 물론 이제 내각에 있던 전재수 장관이 그러나 바로 이제 장관직을 내놓고 수사에 응했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가 안 됐습니다. 만약 거기서 시간을 끌고 뭐 야당이 물러나라는데 버티고 막 이랬으면 부담스러워졌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냥 그 던지고 수사로 갔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게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뜻이기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업무 보고할 때 대통령이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챙기고 이런 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의 변화를 만드는 건 좋은데 큰 의제, 이 국가적 과제, 큰 의제가 아직 잘 안 보인다. 이 정부의 국정의 중심 의제가 뭐냐. 근데 내년에 이제 구조 개혁을 예고를 했어요. 6대 분야에 뭐 연금, 노동, 교육 뭐 등등 해서 그 6대 구조 개혁을 어떤 그 플랜으로 추진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청사진을 연초에 국민들하고 공유하는 게 저는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비전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챙기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방향,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정호김 의원님께서는 정당 지지도도 보면 민주당은 3%포인트 내려서 41%, 국민의힘은 20% 각각 기록했는데 국민의힘은 타이를 기록했는데 뭐 사실 민주당이 내린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절반 정도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을 왜 만들어요? 결국 정치라는 거는 누가 권력을 잡느냐고 권력을 잡는다라는 거는 선거에서 이겨서 자신들의 권한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지지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지도가 20%에서 넘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연대도 그래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자기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연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수의 파이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20%가 뭐예요? 20%면 만약에 대통령이 이 정도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에서 올라와서 20%를 잘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보이는데 오늘 말씀드린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당내도 약간 수습한 부분이 있고 민주당은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쿠팡 사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갑자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셀프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3,300만이 아니라 3,000개만 계정 정보를 그 유출자가 저장을 했고 그건마저도 외부로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해킹에 사용했던 맥 에어는 하천에 버렸다고 해서 그걸 기기를 회수를 했다. 그래서 별 큰 3,300만이 아니라 3,0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어제 크리스마스에 그것도 저녁에 이런 발표를 하는지. 여론전을 펴는 거죠. 저는 실제 조사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고요. 결국 이제 국회에서 2차 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지금 세무조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또 수사 확대되고 여론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자기들 나름의 그런 일종의 이제 여론전, 수습책 이런 걸 펴는 거라고 보고 여전히 저는 대단히 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려는 그런 아주 오만한 태도가 읽혀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쿠팡이라는 기업을 빗대서 얘기하자면 검은머리 외국인이잖아요. 검은머리 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냉정하고 차갑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뭐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미국에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 미국 이른바 이제 그 행정부나 의회에서 오히려 한국 정부를 탓하는, 한국 의회를 탓하는 이제 이런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미국 기업에 굉장히 부당한 그런 처사를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식으로 쿠팡이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이제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한 어쨌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굉장히 분노스럽고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전방위적인 이 방안을 통해서 쿠팡이라는 기업이 다시는 이제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뭐 스스로 어떤 개선책을 내놓든가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쿠팡이 미국 뭐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법인이고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법을 들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창업자도 그렇고 지금 현재 CEO도 그렇고 사실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 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 체계에 대한 그 인식이 필요한데 일단 저 검은머리 의장서부터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마치 또 국민 진상처럼 어저께 박성태 평론가가 모 방송에서 재계의 통일교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해서 제가 한참을 웃었는데요. 그런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커녕 이러한 어떤 인식 체계,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무지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법으로 쿠팡을 제재하고 싶어도 영업 정지도 그렇고 징벌적 손배도 그렇고 여의치가 못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쿠팡이 소위 자기네가 이제 미국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한국 법인은 따로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의 유명 정치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의 이제 일종의 그 채찍을 행사하듯 막 비판을 하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좀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는 정도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에 따라서 수습을 하면서 실제로 영업 정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일단 입점 중소기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같은 소비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더해서 이거 손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아마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보 노출된 거 기껏해야 한 3,000명이에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지금 정확한 손해액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 또 새로 아마 법을 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은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 강력한 어쨌든 대안 플랫폼이 생기는 나와야지.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경쟁 업체들도 여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걸 시작한 업체들도 있고 저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자가 만들어지는 게 결국 가장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적은 해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게 기자들도 약간 당황했던 게 지난번에 3,300만 명 유출한 것도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오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걸 준비를 거의 못하고 저녁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물론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이만큼 취재할 걸 요만큼밖에 취재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쿠팡이 이걸 일부러 그랬나 싶다는 생각이 그걸 굉장히 노렸나 보네요.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해 마지막 방송인데 네. 바사삭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예, 뭐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그 올해처럼 맞아요. 그 실감나는 그런 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좀 국민들 정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부터 뭔가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은 모두에게 조금은 좀 편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정치를 잘한다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국정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정치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고관여층이 되시도록 만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게 아닌가.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열과 패기로 새해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어균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성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